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히키남이에요. 방금 친한 친구들과 차 한잔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들 이제 나이도 제법 차고 하니까 당장 들이닥칠 앞일에 대해서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저만 별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전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일단 얼른 학교 졸업을 한 뒤에 여러분들을 TV를 통해 만날 수 있도록 많이 유명해져야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네, 오늘도 셜록 홈즈 시리즈 악마의 발 3부를 시작하려고 하고요.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박사는 아주 불편한 얼굴로 집에서 나갔다. 5분도 지나지 않아서 홈즈는 박사를 따라 집을 나섰다. 홈즈는 저녁이 돼서야 집에 돌아왔다. 무거운 발걸음, 피곤에 지친 얼굴로 봐서 수사에 별 진전이 없었던 듯했다. 홈즈는 도착해 있던 존보를 대충 훑어보곤 난로 안으로 집어던졌다. 프리모드 호텔에서 온 거야. 목사에게 호텔 이름을 물어서 레온 스탕달 박사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보를 보냈었어. 답장을 보니까 박사는 틀림없이 호텔에 묵었다고 하네. 짐 몇 개를 아프리카로 보낸 준비를 한 다음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이곳으로 돌아온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나, 왓슨? 관심이 아주 많은 것 같았어. 그래, 맞아. 바로 거기에 우리가 찾지 못했던 실마리가 있고 그것을 잡으면 사건이 풀릴지도 몰라. 자, 힘내서 왓슨. 곧 사건 해결을 위한 증거를 더 발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수사에도 진전이 있을 거고. 홈즈의 말대로 그렇게 빨리 일이 전개될 줄은, 또 기분 나쁜 사건이 연속해서 발생해 수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 난 창가에서 면도를 하고 있었다. 그때 말발굽 소리가 들려와서 난 밖을 내다보았다. 이륜마차 한 대가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마차는 집 앞에서 멈췄다. 라운드 헤이 목사가 뛰어내리더니 정원의 좁은 길을 따라서 달려왔다. 홈즈도 이미 일어나 있어서 우리는 바로 목사를 맞았다. 목사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숨을 헐떡이며 간신히 새로운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홈즈씨, 우리는 악마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 교구가 악마에 홀렸습니다. 마왕이 우리의 얼굴을 밟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는 마왕의 소나기에 잡히고 말았습니다. 흥분한 목사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곧 목사의 입에서 놀라운 얘기가 나왔다. 어젯밤 모티머 트리제니스 씨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가족과 똑같이요. 홈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굉장한 기세였다. 우리가 마차를 써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왓슨, 아침은 나중에 먹기로 하세. 라운드 헤이 목사님, 바로 출발합시다. 서둘러 주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현장이 엉망이 돼버리고 마니까요. 모티머 트리제니스는 2층 모퉁이에 있는 방과 1층
이렇게 목사관의 두 곳을 빌려 쓰고 있었다. 1층은 넓은 거실이었고 2층이 침실이었다. 창 바로 앞까지 잔디가 자라 있었다. 크로켓을 하는 곳이었다. 의사나 경찰보다 우리가 먼저 도착했기 때문에 방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그날은 안개가 낀 3월의 아침이었다. 현장의 광경을 본 그대로 묘사해보도록 하겠다. 그 광경은 아직도 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방 안은 오싹할 정도로 음울해 숨이 막혔다. 처음에 들어온 하인이 창문을 열어놓긴 했지만 그래도 숨막힘을 느낄 정도였다. 방 한가운데 있는 테이블에 거기에 있는 램프가 그을음을 피워 올리며 타고 있었다. 숨이 막히는 것은 그것 때문일지도 몰랐다. 테이블 옆에 있는 의자에 앉은 채 듬성듬성한 턱수염을 앞으로 내민 모습으로 모티머 트리제니스가 죽어 있었다. 안경은 이마 위로 올린 채였고 창 쪽을 향한 검고 여윈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여동생과 마찬가지로 공포로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손발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으며 손가락은 마치 공포에 대한 발작 때문에 죽은 사람처럼 비틀어져 있었다. 옷을 입고 있긴 했지만 서둘러 입은 듯한 느낌이었다. 침대에 누웠던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사건은 이른 아침에 일어난 듯했다. 이 비참한 방에 들어서는 순간 홈즈의 표정이 갑자기 바뀌었다. 그 모습을 봤다면 겉으로는 냉정한 척을 하고 있지만 마음속은 격렬하게 불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었다. 홈즈는 바로 자세를 낮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으며 얼굴은 긴장으로 굳었고 손발은 민첩하게 움직여 마치 떨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창을 통해서 잔디밭으로 들락날락했다. 방 안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2층 침실로 올라가 보기도 했다. 마치 먹이의 냄새를 맡으며 돌아다니는 폭스 하운드 같았다. 침실로 들어선 홈즈는 재빨리 방 안을 둘러보았다. 마지막으로 창문을 열었는데 그것이 새로운 흥분을 전해준 듯했다. 창밖으로 몸을 내밀면서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곤 계단으로 뛰어내려가 열린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더니 잔디밭에 엎드렸다가 벌떡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 민첩한 동작은 마치 사냥감을 뒤쫓는 사냥꾼 같았다. 램프는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었는데 홈즈는 그것을 매우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기름이 얼마나 남았는지 살펴보는 것 같았다. 그는 램프 윗부분을 덮고 있는 배군모로 된 덮개 부분을 돋보기로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곳의 표면에 붙어있는 무엇인가의 재를 긁어내 봉투에 넣고는 수첩 사이에 끼워 넣었다. 곧 의사와 경찰이 나타나 홈즈와 목사에게 인사를 했다. 우리 세 사람은 잔디밭으로 나갔다. 하하, 오늘 조사는 아무 단서도 없이 끝난 게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여기 남아서 경찰과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라운드 헤이 목사님, 경감님에게 잘 좀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침실의 창과 거실의 램프에 주의해달라고도 이렇게 전해주시면 고맙겠어요. 두 가지 모두 단서가 될 것 같고 그 두 가지를 연결하면 수수께끼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찰에서 정보가 더 필요하다면 저의 집까지 와달라고 하세요. 그럼 기꺼이 만나죠. 자, 왓슨, 슬슬 한번 가볼까? 그로부터 이틀이 지났지만 경찰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사립탐정이 개입했다는 것에 화를 내고 있거나 경찰의 조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동안 홈즈는
집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멍하니 앉아서 생각에 잠겨 있기도 했다. 혼자서 산책을 하는 시간도 꽤 많았는데 몇 시간이 지나 늦은 시간에 돌아와서도 어디에 다녔는지 얘기하지 않았다. 홈즈는 어떤 실험을 했다. 그 실험으로 홈즈가 무엇을 조사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었다. 그는 램프를 하나 사왔다. 그 비극이 있었던 날 아침, 모티머 트리제니스의 방에 있었던 것과 똑같이 생긴 램프였다. 홈즈는 목사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석유를 넣어 그것이 완전히 타기까지의 시간을 정확하게 쟀다. 또 하나의 실험은 매우 기분 나쁜 것이었는데 난 도저히 잊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홈즈가 이렇게 말했다. 왓슨, 여러 가지 보고를 손에 넣었지만 공통되는 점이 딱 한 가지 있어. 방에 처음 들어갔던 사람들이 모두 정신이 희미해졌다고 했어. 모티머 트리제니스의 말을 기억하고 있나? 트리제니스 가에서 비극이 일어난 날 아침, 그때 의사가 방에 들어가는 순간 의자 쪽으로 쓰러졌다고 했지. 뭐? 아니, 그걸 벌써 잊었다고. 어쨌든 좋아. 틀림없이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가정부 포터 부인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아서 뒤에 창문을 열었다고 말했어. 그리고 두 번째 사건, 그러니까 모티머 트리제니스의 죽음. 방에 들어섰던 순간 느꼈던 그 숨막힘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그나마 하인이 창문을 열어둬서 그 정도였을 거야.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하인은 속이 좋지 않아서 몸져 누웠다고 하더군. 이런 사실들이 상당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어. 두 사건 모두 유독한 공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거야. 그리고 두 개의 방에서는 모두 불이 타오르고 있었어. 난로불과 램프의 불. 난로는 추워서 피웠다고 하세. 하지만 램프는 석유가 줄어든 양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일인데 날이 밝은 뒤에 켠 거야. 왜였을까? 불, 숨막히는 공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는 것은 불행한 사람들의 발광이나 죽음. 이 세 가지 사실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지도 몰라. 아니, 틀림없이 있어. 그런 것 같아. 가설에 지나지 않지만 그래도 도움은 돼. 두 가지 사건에서 모두 어떤 독성 가스를 내뿜는 무엇인가를 태웠다고 생각해보세. 첫 번째 사건, 트리제니스 가에서의 그 사건에서 그 물질은 난로 속에 넣었어. 창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 가스는 굴뚝을 통해 상당한 양이 밖으로 빠져나왔을 거야. 그 때문에 독성이 약해졌을 거야. 두 번째 사건에서는 가스가 날아가 버릴 곳이 없었지. 실제 나타난 결과를 봐도 그 차이를 알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사건에서는 남자보다 약한 여자만이 죽었고 남자는 앞으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발광에만 그쳤어. 그 독가스를 마시면 우선 발광부터 하는 게 틀림이 없어. 두 번째 사건에서는 더 큰 효과를 보았지.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태우면 효과를 발휘하는 독극물이 사용됐다는 사실을, 그 가설을 세울 수가 있지. 그렇게 추리를 했기 때문에 모티머 트리제니스의 방에서 그 물질을 찾아내려고 했던 걸세. 그걸 찾아내려면 당연히 램프 윗부분에 배군모로 된 덮개를 살펴봐야겠지. 거기에 재가 가득 묻어 있었어. 그리고 그곳의 표면에는 타다 남은 갈색 가루가 붙어 있었어. 반쯤 이 봉투 안에 긁어넣는 모습을 자네도 봤겠지. 그런데 왜 반만 넣은 거지? 경찰의 수사를 방해할 수도 없지 않나. 왓슨, 내가 발견한 증거는 그들도 발견할 수 있게 남겨두었어. 그들에게 그것을 발견할 만한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독성 물질은 아직 덮개 위에 묻어 있었어. 조심하게, 왓슨.
램프에 불을 붙일 거야. 혹시 모르니까 창문은 열어두기로 하지. 지금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사람이 둘이나 한꺼번에 죽어버린다면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 될 테니까 자네에게 분별력이 있어서 이런 실험에는 관계하고 싶지 않다면 하는 수 없겠지만 아니라면 저쪽 열려있는 창문 옆에 있는 안락 의자에 앉게나. 이런 함께 실험을 할 생각인가? 그럴 줄 알았네. 이 의자는 자네 맞은편에 놓도록 하지. 그러면 우리는 독성 물질에서 같은 거리에서 마주보고 있게 되지. 그리고 문은 열어두기로 하지. 이러면 서로의 얼굴을 잘 지켜볼 수가 있지. 위험한 징후가 나타난다면 바로 실험을 중단할 수 있을 거야. 알았지? 그럼 갈색 가루, 아니 타다 남은 것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군. 그걸 봉투에서 꺼내 타고 있는 램프 위에 놓겠네. 자, 좋았어. 왓슨, 지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세.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의자에 앉자마자 사양과 같은 짙은 냄새가 코를 찌르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는 힘이 사라져버렸다. 눈앞에서 두꺼운 구름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그 검은 구름 속에서 곧 모습을 드러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감각을 향해 달려들 것 같은 그 무엇인가가 숨어 있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 우주에 숨어있는 거대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사악한 그 무엇이란 느낌이었다. 희미하게 보이는 그것들은 두껍고 검은 구름 속에서 소용들이 치듯 움직이고 있었다.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마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무시무시한 무엇인가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란 협박이자 경고처럼 보였다. 그 그림자만으로도 내 영혼은 갈갈이 찢어져 버릴 것만 같았다. 오싹한 공포가 온몸을 감쌌다. 머리털이 곤두서고 눈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입을 벌려보았지만 혓바닥이 축 늘어져 버렸다. 머릿속이 울리며 당장이라도 머리가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비명을 질러보려 했지만 희미하게 울려 퍼지는 것은 나의 쉰 목소리뿐이었다. 그 순간 난 도망치려고 몸부림을 쳤다. 절망의 구름 속 너머로 홈즈의 얼굴이 언뜻 보였다. 공포에 일그러진 채 경직되어 있는 핏기 없는 홈즈의 얼굴은 트리제니스 가의 형제들이 죽었을 때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정신이 들며 기운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홈즈를 끌어안은 채 비틀거리며 방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우리는 잔디밭에 쓰러져서 나란히 누워 있었다. 지옥의 공포로 넘쳐나는 검은 구름을 뚫고 쏟아지는 눈부신 햇빛이 느껴졌다. 우리를 감싸고 있던 검은 구름이 안개와 거치듯 천천히 사라져 나가자 곧 이성과 평화가 되찾아왔다. 잔디밭에 일어나 앉은 우리는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간신히 빠져나온 공포의 실험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나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조카가 제 집에서 자는데 방금 잠에서 깼는지 울음을 터뜨렸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책을 읽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잘 자요.